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다시 빠집니다. 코스닥 상승폭 다 반납했고요. 낙폭 지금 0.3%, 코스피는 낙폭 1%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약세장으로 전환이 된 상황 속에서 사실 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장세긴 한데 뉴욕 증시 지금 야간 선물도 괜찮고 뭐 전체적으로 이렇다 할 이유는 없는데 또 빠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 어쨌든 간에 출구를 찾아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023153-2611, 261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톡 접속기에 서울경제TV 정재훈 검색하시거나 서울경제TV 허반석 검색하시고 혹은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하신 뒤에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라이브 채널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하실 수도 있고요. 라이브 채널로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어려운 장이지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연결돼 있고요. 바로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JW 홀딩스요. JW 홀딩스요. 얼마에서 하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6,200원에 34. 6,200원에 34%. 예. 어떻게 할까요, 정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여보세요. 예. 6,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보세요? 예, 잘 안 들려요. 어머니 6,2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오늘요? 네?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니에요. 벌써 한 달 넘었어요. 그럼 오늘 6,200원 위로 올라갔는데 왜 안 파셨어요? 본전까지밖에 안 왔잖아요. 그때 팔으려고 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떨어져가지고 네. 그냥 매도 넣자마자 순식간에 떨어져가지고 매도가 안 됐어요. 자, 매도가 안 됐어요. 어머니가 단기로 보신 거죠? 단기로 예. 보신 거죠, 어머니? 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지금 불안하죠? 예. 비중도 34%면 적은 비중도 아니고요. 그죠? 네. 그럼 여기에서 매도를 일부는 하셨어야 돼요. 나 근데 지금 어머님이 미치겠어요. 지금 기다렸다가 네. 다시 이제 또 밀려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구간에서 뭐 매도하시라고 하면 매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는데 약간이라도 수익이 나고 있었을 때에 매도를 못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한 3% 정도는 수익이 났었는데 예, 조금밖에 안 났어요. 예. 그죠? 조금은 났는데 네. 그게 좀 더 드실 생각에 수익을 내려고 했던 생각에 매도를 안 하신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그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때 하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예, 늦어가지고 본전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있었을 건데 이게 네. 한순간에 6,300원대 시작해갖고 5,500원까지 한순간에 빠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금방 빠졌어요. 금방 빠졌어도 지금 분봉을 보면 6,200원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6,290원까지 다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어머니 매수가 위로도 올라갔었어요. 예. 다시 올라갔었는데 어머니 이건 대응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을 조금 더 내야지 그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를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전략이에요. 시장 빠지게 되면 이 종목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5,000원짜리대가 지지라인이에요. 예? 5,000원짜리대가 지지라인이에요, 어머니. 5,000원이요? 5,000원. 예. 이 자리대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네.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6,000원대 위로 올라갈 수는 있어 보여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아침에 이게 JW홀딩사 중국 쪽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갭상승 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나마 이 친구가 실적이라도 그나마 조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인데 네.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머님이 여기에서 오늘 리스크 관리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어머님 매도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매도를 못하죠. 그죠? 매도를 못 하니까 네. 그건 감내를 하셔야 돼요. 5,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아, 그럼 어떡하지? 아, 나 미치겠네. 자, 주식은요, 어머니. 수익보다 수익도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머님이 지금 이 종목을 긴 관점으로,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신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는데 밀려 내려오니까 못 팔고 있던 거였었고 수익이 조금 났는데 더 내겠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매도를 못 하신 거예요. 그죠? 예, 본전을 어찌 됐든 간에 어머니. 그죠? 예. 그러면 어머님은 단기 성향이 아니신 거예요. 어머님은 단기 성향이 아니시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JW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 판단엔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좀 긴 관점으로 갖고 있으면 저는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갖고 전략을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면 네. 만약에 이게 5,0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일부 절반 정도만 줄여 놓으세요. 절반 어마어마한 정도만 값- 줄였다가 네. 4,000원대 초반 오게 되면 만약에 네. 그때 매도했던 걸 다시 매수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수익은 좀 손실, 이게 지금 줄이는 것 자체가 손절이잖아요. 그죠? 네. 손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일부 뺐다가 밑에서 다시 잡아서 단가를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그럼 지금이라도 빼서 하면 안 될까요? 왜 또 갑자기 이렇게 바뀌셨어요, 마음이? 아우, 지금 좀 거기까지 내려온다니까 무서워가지고 떨려가지고. 그러면 단기 거래를 하시면 안 되는데, 어머니는? 아, 거기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죠, 어머니?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그죠? 네. 기다린 만큼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 저는 JW에서 갖고 계셔도 예. 괜찮을 것 같은데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잡으라고 했던 이유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함이에요. 아, 그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단기 성향이 아니시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할 때 단기 종목으로 보지 마세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게 되면 돈 다 잃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고 관망하시고요. 만약에 반등이 다시 나오게 되면 네. 6,000원 위로는 조금씩 비중 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감사해요. 다음 종목 갑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한국항공우주에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44,850원에 30%. 44,850원에 30%. 네, 어떻게 네. 할까요, 의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오래되셨는데. 이게 한 4년 정도 된 것 같는데, 제가 해서로. 아이고, 그 중간중간 올라올 때나 뭐 매도하실 거나 손절은 생각 안 해보셨고요. 매도 타임을 예, 한번 놓쳐갖고 제가 이게 55,000원을 내가 보고 샀거든요. 예. 근데 한번 놓치고 나서 계속 그게 안 되던데, 예. 네. 지금 뭐 딱히 이 항공 관련된 분야로 네. 지금 뭐 특별하게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중기적으로도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업의 고유적인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 체크한 이후에 예.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반기는 지난해만큼 정도는 해줬는데 네. 앞으로 이거보다는 훨씬 잘 나와야지 지금 바닥을 쭉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 줄 건데 지금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뭐 딱히 뚜렷하게 밝혀지거나 공개된 부분들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 적자는 아니지만 뭐 바닥 수준에서 실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유보율도 조금은 높아진 부분들은 있어요. 네. 지금 오랫동안 너무 기다리셨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무의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35,000원이나 4만 원 언저리 왔을 때 네네. 그때 한번 대응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한 4년 정도 됐다고 하셔서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네. 지금 권역에서 손절할 타이밍은 또 아니거든요. 네. 네, 적어도 35,000원 위에 왔을 때 네. 한번 조금 더 판단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때까지의 시간은 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얼른 진정이 된 이후에 항공업계나 연구 분야 관련된 부분, 위성 이쪽으로도 뭔가 연구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하면 그래도 이슈를 받을 수 있기에는 충분하니까요. 네. 시청자님께서 한 35,000원 정도까지 조금 힘드시더라도 버텨주신 이후에 35,000원 권역 돌파할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많이 기다려가지고. 네.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한 2만 원 선 되면 좀 매수를 더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비중을 늘리신다고 해도 예. 시간이 좀 더 길어지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뭔가 모멘텀이나 이슈 같은 것들이 좀 나와줄 때 예. 그때 한번 재차 문의를 주시는 게 신규 접근이나 물타기나 비중 확대 측면에 있어서도 예. 조금 신중하게 가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조금 더 이상 매수를 안 하신다 생각하고 좀 연말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말까지는 매수를 하지 말까요? 예, 좀 버텨보시다가 네. 상승이 좀 나오나 아니면 어떤 뉴스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할 때 한 번 네. 더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예, 한국항공우주 듣고 왔고요.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 얼마에 사셨고 어느 비중이세요? 18,800원 20%인데요. 18,800원에 20%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18,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니요, 요즘 앞에 그거 좋다 하길래 그거 샀는데, 사는 날 잘 올라갔어요. 네. 19,100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 이튿날, 그러면 또 내려가가지고, 그 줄로 보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그냥 내려앉을 뿐이에요. 아버님 혹시 서울 반도체를 짧게 보셨어요? 예, 예, 예. 단기로? 단기로, 2만원대로 한번 판다고, 그거 되돌았다가, 이렇게 했어요. 2만 원대 가면 매도를 하시려고 했다가 예, 예. 그 2만 원 위로 올라갔었는데요? 아니, 못 봤어요. 언제 사셨어요? 예, 이렇게 보자. 수면을 샀는가 그랬을 거예요. 목요일이나 지난주에. 금요일 날 사셨다고요? 예, 예. 자, 예. 아버님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예, 예, 그랬네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반도체도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예. 서울 반도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은 확인해 보셨어요, 아버님? 예, 예. 실제 좀 알고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실적에 나와가지고 또 잘 올라가더니, 오전에 잘 올라가더니 오히려 옵니다, 몇 분에. 자, 아버님 일단 실적은 괜찮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도 일단 기대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아버님. 예. 첫 번째는 나 네. 그냥 단기로 볼 거야. 예.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나 좀 긴 관점으로 가져갈 거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자,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아버님이 2만 원대에서 매도를 하시기를 바라셨어요. 그죠? 예.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만 예. 단기적인 성향으로 보시면은 못해요. 오히려 손절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시장이 불안불안하고 그러니까 예.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 지금 여기 초록색 선이 61선이거든요.
예. 이 자리대가 17,500원 자리대가 될 거예요. 예.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마 한 16,000원 정도 때까지 다시 되밀릴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아버님이 단기로 봤다라면 저 61선을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이제 20% 비중이세요. 예. 내년도에 있어서 성장을 할 수 있고 한다라면 그리고 예. 좀 긴 관점으로 봤다라고 한다라면 예.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그거 여기까지 내려오면요. 다만 이제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16,000원 이하권역이에요. 예. 16,000원에서 많이 밀리면 한 15,000원을 조금 하회할 수도 있는 자리대인데 예. 그 자리대에 내려오게 되면 비중을 한 10% 정도만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2만 원 위에서 매도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면 예. 괜찮을 거예요. 대신 이제 시간을 그러려면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두세요. 여유 있게. 예,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과 023153-2611, 2612번 두 대 전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전화 주셔도 좋고요. 전화 또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저 종목명은 테스나고요. 네, 예, 44,000원에 15%입니다. 테스나 44,000원에 15%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금 조금 고점 부분에 따라가신 모습입니다. 매수가를 보니까요. 예, 저 무상증자 하기 전에 제가 샀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뭐 지금은 추가 네. 매수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추가 테스나 매수해서 같은 내년까지 경우에 이제 기업 뭐 기본적인 부분들을 보면 반도체 섹터에서 그래도 실적이나 뭐 그런 부분들 재무적으로도 안전하다라는 평가 받고 있는 기업인 건 아시죠? 예. 네. 그래서 반기도 영업이익이나 매출 굉장히 양호했고 현재 재무 비율 같은 경우에도 뭐 뉘앙스상 부채 비율 줄어들고 유보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긍정적인 시그널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연초부터 시작해서 큰 상승을 이룬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발목 잡고 있는 대주주 요건 때문에 연일 매도세 이어지는 부분들 직격탄을 받고 있는 차트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21선도 깨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의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시장 하락과 함께 윗꼬리 달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이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기를 조금만 더 건조하게 그다음에 냉정하게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추세상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저점 부분 잘 맞춰서 이어오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 하방으로 이탈하는 모습들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추세를 올라타는 것을 보고 물타기를 하셔도 추가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연기금 관련된 쪽에서 지금 갖고 있는 뭐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매도로 전환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나타난다고 하면 더욱이 추가 매수를 조금 천천히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아주 비중을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시고 오늘 내일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11월 3일 미 대선에 대한 부분 리스크도 있고 최근에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버틴다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정도 하나는 해결하고 11월 달 쪽에 비중을 늘리셔도 늘리시는 게 조금 천천히 가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네, 괜찮으신데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네, 테스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코스모화학을요. 네. 9,850원에 34%
34%예요. 9,850원 34%. 네네. 정 의원님이 좀 받아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제가 완전 초보여가지고요. 네. 한참 이제 완전 초보로 처음으로 샀거든요. 이거 저기 방송 보고 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네. 좀 장기적으로 가려고 샀는데 너무너무 떨어져가지고 매도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짧게 보셨다고요? 아니요, 저는 이제 이걸 또 길게도 보고요. 근데 너무 계속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길게 몰라가지고요. 봤다라고 하면 1년 이상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보세요? 1년요? 1년 네. 이상 근데 이걸 가져가실 1년 수 가지고 가야 될까요? 어머니 그럼 길게 보셨다는 건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네네네. 그러면 이게 10월 달에 매수하신 건가요? 이걸 9월 22일 날 했어요. 9월 22일 날 네네. 코스모학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알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여쭤보니까 대답 못하겠는데. 2차전지 쪽이나 이런 쪽 화학 쪽이에요. 네네. 화학 쪽. 네네. 그죠? 양극활물질 만들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 쪽하고도 이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죠. 네네. 실적이 그나마 올해 조금 돌아서는 듯 보여져요. 네. 일단 실적은.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올해 연초에 탐방을 좀 다녀왔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IR 탐방이 아니라 IR이구나. IR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뭔가 좀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이 회사가 이게 확 돌아서는구나, 실적이 확 개선되는구나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오히려 코스모 화학보다는 코스모 신소재 쪽이 조금 더 괜찮았었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코스모 화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찌됐든 네. 2차 전지 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 양극화물질 쪽에 있어서 사업을 한단 말이죠. 네네네.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성장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지금 35%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 네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회사는 코스닥 종목이 아니라 거래소 종목이에요. 네. 그나마 좀 변동이 조금은 덜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코스닥 시장이 저렇게 밀려버리게 되면 거래소 네.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어요. 네네. 지금은 9,800원짜리 대이기 때문에 20%가 넘는 손실이에요, 지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6개월 이상을 가지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자리대보다 더 높은 자리대에서 저는 매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네. 일단 관망이에요. 35% 비중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네.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은 관망을 하는 게 낫고요. 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거예요. 네.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길게 가져가도 될 것 그러면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관망이시고 네. 보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주가가 밀리면 네.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네.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네. 뭐 만약에 한 6,000원짜리대를 하회하거나 그럴 때 네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갈 때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코스모 화학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사전 검토 시작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간밤에 아스트라제네카 소식이 좀 미국 쪽에서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들러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도 임상에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국내 식약처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사전 검토 시작했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자,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예, 일신바이오 7,000원에 10%요. 일신바이오 7,000원에 10% 맞아요? 예, 예. 네,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거 저번 주 금요일이요. 지난주 금요일요. 예, 예. 특별히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추천받아가지고 네. 네, 샀는데 네. 사면서 계속 떨어지네요. 네. 추천을 누가 해주셨는지 몰라도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지금 종목을 보면 예예. 조금 불안한 장세 속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게 또 바이오 종목이세요.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유의 가치를 어느 정도 조금 보셔도 고유 가치가 괜찮아도 차트상 연초부터 상승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이 동반해서 나온다고 하면 더 떨어질 염려가 있는 구간이었는데 횡보한다 생각하셔서 조금 매수를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을 조금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네. 매출 같은 경우에 뭐 전년도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큰 뭐 유보율을 쌓아놓거나 뭐 부채 비율이 높거나 이런 부분인데 다행히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굉장히 양호하네요. 그런 부분들 보고 이제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딱히 수급의 주체가 어디다 이 기업을 매집하거나 아니면 이 기업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수급의 특이한 모습들은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횡보할 때에는 조금 단기간에 오른 감이 있잖아요. 3,000원 구간부터 10,000원까지 올랐으면 3배 이상을 올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까지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인데 60일선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횡보를 했으면 더 예뻤을 텐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 어쩔 수 없이 대주주 요건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은 좀 더 많이 깊게 내려갔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윗꼬리를 달고 아랫꼬리도 좀 달아주는 부분인데 마침 이 권역이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이라서 현재가 구간인 6,000원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좀 지지해 주는가 이 부분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비중이 크진 않으시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전저점 구간이 6,000원 부근에서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 횡보를 좀 해주자라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구간을 강하게 이탈한다고 하면 12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는 좀 열려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물타지는 마시고 조금 6,000원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지 먼저 지켜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급하게 물타지 마시고 현 구간에서 횡보 좀 주는지 좀 버티시다가 너무 하방으로 4,500원까지 내려간다 싶으시면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서 한 번 더 상담을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기업 어느 정도 그만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 너무 크게 하락하지만 않기를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일신바이오 듣고 왔고요. 자, 023153-2611,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갈게요. 이번 문자는 QS건설 27,500원에 비중 20%. 건설주가 조금 기지개를 켜는 척하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27,5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길게 보느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사실. GS건설, 이 건설주들도 좀 보게 되면 많이 빠졌어요. 과거에 18만 원까지 2007년도 때 기록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GS건설도 주상 자산 가치가 5만 원대예요. 올해 이제 실적은 그만저만 할 것 같고 내년도는 오히려 더 기저효과 때문에 괜찮겠죠. 내년도엔 아마 이 주택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SOC 사업도 있고 그러면 주택 부분들에 있어 좀 강한 GS건설 같은 경우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지금 구간에서 27,500원짜리 때 약간의 매수가 약간의 수익 중인 건 상황인데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거래소 쪽이 코스닥보다는 조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코스닥 쪽만 밀릴 수는 없어요. 거래소 쪽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밀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크게 밀린다라면.
그러면 GS건설 같은 경우는 좀 여유를 좀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3만 원대 위에서는 충분히 매도할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보유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코오롱글로벌 21,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은 어떻게 할까요? 네, 21,500원에 20%신데요. 코오롱글로벌이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음압병동 관련된 이슈로 지금 슈팅이 나온 이후에 뭐 마찬가지로 지금 뭐 지수와 동일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의 고유 가치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상반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매출 부분 뭐 아주 잘 나온 상황이고요. 뭐 영업이익 최대치까지도 갱신해 볼 만한 그런 기대가 되는 올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 부분 영역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주택 부분의 이제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 아직 건설 경기는 조금 침체되어 있지만 주택 판매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익률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보액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정도 원래 유보액이 많은 기업으로 뭐 알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코오롱글로벌이 단기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가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장 최고가 권역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매수가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된다, 참아 주셔야 된다.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내년도까지 어느 정도 지켜보실 수 있는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0일선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와주는 그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더 빠른 회복이 나올 것 같은데 국내 대주주 요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상승한 종목의 조정 그리고 차익 실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으로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은 하락이 나오더라도 적어도 급하게 매수하시지 마시고 16,000원 이하 권역에서 조금씩 한 번 더 살펴볼 만한데 추천드리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신규 접근이나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크게 당겨주는 수급의 주체다라고 하는 부분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16,000원, 15,000원 언저리까지 조금 더 심한 깊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버텨주는 그런 모습으로 실적 발표가 3분기, 4분기까지 긴 호흡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오롱글로벌 듣고 왔고요. 자,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2330.77 일단은 코스피가 내려가고요. 낙폭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오늘 뭐 상승 전환을 장중에 하기도 했는데 오후 들면서 또 힘 빠졌고요. 쭉 빠져 내려갑니다. 물론 오늘 하락의 주범은 역시나 기관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관 2,043억 원 매도합니다. 개인 외국인 사는데 사실 개인들은 빠지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관망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잘 안 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6만 원 회복 안 되네요. 네이버가 소폭 올라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올라가고 뭐 기아차가 오늘은 사실은 10% 정도가 올라가면서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SDI 실적 어느 정도 잘 나온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783.33. 지금 코스닥 갈팡질팡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 강합니다. 흐름 잠깐 보시죠. 이게 코스닥이 하루간의 변동폭인데 올라가다가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수급 주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만 사고요. 기관 개인 팝니다. 일단 코스닥 쪽에서 개인의 이런 매도 물량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특히나 대주주 3억 원이 확정이 된다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시젠이 올라가는데 일단은 뭐 어제하고는 조금 분위기 달라진 게 코로나19 재확산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유럽,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뭐 미국 하루 8만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 다시금 급등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조정받는 동시에 펄어비스 0.4% 하락하고요. 5G 관련 종목들 오늘 뭐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제넥신도 뭐 지금 오늘 테마성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예, 시장 마감이 됐고요. 오늘 시장 너무 긍정적으로 보긴 참 힘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이 금일 같은 경우는 개파락 출발하면서 반등 시도가 좀 강하게 초반에 좀 나왔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뭐 0.6%대 밀려 내려왔다가 0. 강보합세로 좀 전환이 됐다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사실 이게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오늘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일단 모습을 보였어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도가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조금 더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업종별 이 지수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코스닥 시장은 어제 불호 낙폭과대로 진입을 했었고 특히나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반등이 좀 나왔다가 지금 많이 약해졌는데요. 시장이 아직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우선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보게 되면 고점을 낮춰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단 말이죠. 그럼 그 자리대의 저점 자리대를 이렇게 갖다 그어보게 되면 이게 하단 자리대에 왔어요. 온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상승을 처음에 시도했던 이 자리대에서 주가가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맥스 700짜리대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빠질 폭,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수상으로는 10% 가까이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많다 적다 그 부분들은 뭐 글쎄요. 큰 폭의 100% 지수가 100% 이상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라 밀려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더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이 밀린 것도 아니고요. 미국 장이 나빠서 혹은 중국 시장이 나빠서 밀린 게 아니에요. 이 밀린 부분들은 양도세 때문에 밀린 겁니다. 월봉 차트로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 안 빠졌어요. 올랐어요. 중국, 일본 다 올랐어요. 한국만 빠졌어요. 유난히 코스닥만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양도세에 대한 이 불확실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계속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관들이 더 큰 문제예요. 왜? 개인들은 계속 사주고 있거든요. 개인들은 계속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영악한 기관들은 어차피 물량이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물량 매도하게 되면 그때 받아갈 생각으로 먼저 매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누가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을 할까? 저는 그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지수를 방어를 해줘야 될 연기금조차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투신 쪽도 매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수급이 꼬였다는 얘기고 누군가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불확실한 부분들,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결정이 나야 돼요. 그 부분들이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좀 더 밀리든 뭐 클라이막스를 치고 반등이 나오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전략은 이미 많이 빠졌어요.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로 진입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보유예요. 보유가 맞고요.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21선 언저리 때까지 반등이 나온다? 손실이 났든 뭐가 됐든 간에 단기적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 거기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고
다시 보는 게 맞는 전략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보이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타협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허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마찬가지로 대주주 요건이 어느 정도 빨리 어차피 조금 완화되는 모습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강력한 시그널,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얼른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시기를 이미 놓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 순매수를 보면 기관이 많이 파는 종목들을 누가 다 가져가느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들로 넘어갑니다. 그거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같은 흐름인데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외인들이 이 시간에 다 밑에서 받았다가 환율이 대선 이후에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환율이 빠진 상태에서 횡보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 신흥국 시장에 오히려 수급적인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환율이 급격하게 너무 빠진 상태에서 들어온 수급은 조금만 환율이 올라가도 다시 한번 환율이 다 셀링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환율의 긍정적인 요소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다. 환율이 대선 이후에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외인들을 다 팔고 나갈 수 있다. 그때 기관이 다시 받쳐줄 것인가? 여력이 있어야 받쳐줄 수 있는데 지금 올해 어느 정도 다 수익률 마감치고 끝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개인들이 사주고 버텨주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그널을 줄 거라면 확실한 시그널을 빨리 줘야 한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라는 분석들, 해석들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른 대응이 나와 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구간에서 버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버티시는 종목들도 차트상 고점에 있는 종목들 투매 나오고 반대매매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기다리시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계시는 종목이 안전한 종목인가, 실적이 안전한가, 모멘텀이 있는가, 버틴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타까운 부분들은 배당 성향이 강한 금융주 쪽에서도 결코 추세 상단부를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관들은 추세 상단부에서 예년 같았으면 뚫고 올라갑니다. 배당주 더 담기 위해서 우리가 올린 부분 우리가 지켜가겠다. 계속 우리만의 시장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예년의 흐름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세 상단부에서 여지없이 기관들 다시 한번 팔아버립니다. 이런 장세가 앞으로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점 권역에서 대응하시는 거 절대 자제해 주셔야 되고 아예 하지 말으셔야 되고 연말까지 아주 조심하게 대응하셔야 된다. 정부 당국에서, 금융위와 기재부에서 대주주 요건에 대한 긍정적이고 명확한 시그널, 카더라 뉴스에 속지 마시고 명확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강한 상승장이 시작된다. 다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린다. 그때를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56% 내리면서 2330.84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0.73% 또 올라갔네요. 783.73포인트고 환율 점검합니다. 예, 환율이 2원 20전 또 내려가면서 1120원 50전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자, 023153-2611-2612번 그리고 문자 번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자, 상담 바로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입니다. 풍산 27,450원에 비중은 10% 들어와 있습니다. 정 의원님. 예, 27,4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러한 부분들로 풍산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61선짜리대가 일단 저항 라인대예요. 지지 라인대예요. 그 자리대 깨면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게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의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리 가격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 구리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풍산도 약간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10% 비중이라면 그냥 내년도까지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공통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기저효과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올해보단 내년도가 좀 더 좋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밀려 내려올 거다? 뭐 양도세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10% 비중이시니까 기다렸다가 한 12월 달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뭐 많이 밀려 내려가면 그때 10에서 20% 정도는 더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33,000원 이상에서 위에서는 좀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고 방치를 좀 해보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신풍제약 우선주 196,000원 비중 30%. 신풍제약 관련해서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신풍제약 하면 대명사가 됐어요. 네. 예, 코로나 테마주의 대장, 또 대명사. 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선주는? 지금 시총이 10조까지 올랐던 신풍제약이고 신풍제약 우선주를 19만 6천 원, 거의 20만 원 가까운 수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은 임상에 대한 결과나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한 치료제가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하신 가격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내부에서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아직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 임상을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연속적인 상한가를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 오른 권역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연속적인 상한가 5연상 이후에 매수를 한 매수 권역대이신데 이 매수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해가 가는 매수가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희망과 기대를 사셨다면 그 기대에 대해서 스스로 검증을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에서 유포되는 배포되고 있는 기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저널들까지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빠른 정보가 있어야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케냐에서 임상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노력을 하셔서 정보를 습득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되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경험을 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방향이 상방인지 하방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먼저 공부하시라라고 당부드리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신풍제약 우선주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